자, 우리가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나름 조사하고 정리한 내용들을 막 상사께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 너 이거 조사했냐? 이거 왜 빠졌어? 막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듣죠. 이게 이 책에서 말하는 MEC 관점을 놓쳐서 그래요. 중복과 누락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누락을 많이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비슷한 거를 막 헷갈리게 말을 해가지고 중복된 상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면 야, 이거 완전히 당연히 쿠사리 깜이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회사 생활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 사람과의 관계죠. 관계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 관계 실체가 뭡니까? 뜯어보면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소통이 관계의 기초가 되죠. 그 소통들이 쌓여서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뢰가 없다 보니까 상사도 못 믿겠고 회사도 못 믿겠고 또 상사 입장에서는 부하 직원도 못 믿겠고 그런 거 아닐까요? 자, 이 부분은 사실 회사 생활에 국한된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소통이 우리의 감정과 관점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은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조언도 구해보고 욕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상대가 너무 꼰대같고 나는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근데 인정도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이 매번 안타깝게 반복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자, 예전에 제가 이 문제를 좀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의사소통 특집 스트리밍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해도 지랄, 안 해도 지랄, 이거였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직관적이고 의사소통이 얼마나 막혀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편집된 영상 올려놨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직장 내 의사소통뿐 아니라 커리어가 성장하는, 즉 전문가의 의사소통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모델을 가지고 따라하고 흉내내면 좋다고 그랬죠.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들을 따라하면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면 불가능한 부분도 아닙니다.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은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더 기초가 되는 의사소통에 오늘 초점을 두고 또 그 중에서도 회사 내 의사소통 스킬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면접을 설명할 때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요, 첫째는 머릿속 내용이 정리되는 거고요, 둘째는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것인가 하는 두 단계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친구끼리는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도 좋습니다. 근데 회사는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물론 요즘에는 수평적인 문화다 뭐다 해가지고 이걸 제가 보기엔 좀 잘못 이해한 꼰대분들이 이렇게 소통하는 걸 마치 자랑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건 하수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고수로 갈수록 또 리더십 레벨이 올라갈수록 또 전문가가 될수록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두가 너무 바빠요. 시간이 돈이거든, 이분들은. 그뿐만이 아니죠, 실력이 신뢰의 기반이에요. 그래서 아무 이야기나 막 하는 거를 듣고 앉아있을 사람이 없는 거죠.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해야 하고, 들을만 하려면 나름의 논리 구조와 근거가 탄탄해야 하는 겁니다. 수많은 근거 중에 어떤 걸 먼저 이야기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근거를 강조할 것인지 정리하는 게 프로들의 의사소통 방식이죠. 제가 직장생활 또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컨설턴트들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일하시는 거를 쭉 보니까 의사소통을 먼저 기획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형태로 업무를 기획하고 실제 사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일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의사소통이 결국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걸 가장 우선 기획해야 내용이 삽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야, 처음에는 말빨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가? 저 이런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완벽한 분석을 하고 아무리 완성도 높은 정리를 해도 그건 그 한 사람 얘기지.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듣는 사람이 동의를 못하고 그러면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투자를 해야 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거나 이런 내용이라면 더더욱 세부적인 기획이 잘 돼야 의사소통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의사소통이라고 말은 하지만 의사소통은 기획력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제가 수많은 영상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AI 시대에 살아남는 유일한 역량과 기능은 기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기획력 없이는 의사소통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의 의사소통에 계속 뭔가 문제가 있고 또 상대방의 오해가 생기고 있고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억울함에 처해 있다면 기획력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기획력이라는 게요, 또 세상 실체 없는 개념이에요. 결과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은 기획을 한 거고, 아무리 기획이 좋았어도 결과가 안 좋으면 실패한 기획으로 평가받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획이 복불복이고 운치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하지만 그건 인생은 너무 운에 맡기는 실력 없는 자들의 비겁한 변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안타까운 관점이라고 보고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획, 과정, 설계를 해내는 게 결국 실력을 키워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 게 올바른 관점이 아닐까요? 자, 이렇게 소통을 염두에 둔 기획을 하는 것으로 밥 벌어먹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한 경영 컨설턴트들이에요. 자, 그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들여다보면 많은 분들을 배울 수 있는데 이걸 잘 정리한 책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우리가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 바로 로지컬 싱킹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요, 문제 해결을 하는 의사소통을 준비하는 책입니다. 그냥 소통을 잘하고 소통을 쉽게 하는 걸 넘어서서 회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비와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책에서 다양한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개념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중복과 누락의 방지 기술인 MEC, 논리 구조를 완성시키는 SWOT, Y수라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자, 이 두 개만 잘 연습하고 정리하다 보면 기획력과 의사소통의 기초 내용인 대화의 소재를 아주 스마트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기술을 쉽게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나름 조사하고 정리한 내용들을 막 상세하게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야, 너 이거 조사했냐? 이거 왜 빠졌어?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듣죠. 이게 이 책에서 말하는 MEC 관점을 놓쳐서 그래요. 중복과 누락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누락을 많이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비슷한 거를 막 헷갈리게 말을 해가지고 중복된 상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MEC라는 관점을 의식하고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요,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일종의 패턴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가 빠지는 게 없이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고 내가 다 검토해 봤는데 이것의 결론은 이래요, 이래서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소통하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뭔가 스마트해 보이고 확신 있어 보이고 저 사람 말대로 하면 다 잘 될 것 같고, 그렇죠? 그거를 연습하는 게 MEC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주니어 레벨이라면 중복과 누락 둘 중에 누락을 더욱더 주의해야 됩니다. 또 업무를 추진하거나 결정해야 되는 실무자나 리더십 위치라면 중복을 피해야 돼요. 이 책에서 이걸 잘 이해시키는 개념이 가위바위보입니다. 우리가 가위바위보 많이 하잖아요. 가위바위보 게임에 가위가 빠지면 게임이 되겠어요? 주먹하고 보밖에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보내면 다 이기는 거 아니야. 이거는 한쪽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 되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이기려고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거고,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면 야, 이거 완전히 당연히 쿠사리 깜이죠. 자, 일단 누락이 없어야 돼요. 최대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조사하고 검토해봤는데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다, 내가 보고는 안 드렸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뭔가 이거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내가 이미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관점과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떨 땐 빠지고 어떨 때는 똑같은 건데 마치 되게 다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통해서 연습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 아니 근데 나는 관점과 경험이 없다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하냔 말이에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앞서 이런 경험과 관점을 녹여내서 많은 전문가들이 워크 프레임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 워크 프레임을 조사해보고 내 업무에 적용해서 실제 의사소통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사가 시장조사를 시켰다 그래요? 그럼 당장 뭘 써야 되겠어?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3C라는 프레임을 써야 되는 겁니다. 또는 야, 우리 제품 뭐가 문제야? 너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뭘 써야 되겠어요? 마케팅 4P라는 프레임이 있었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네 가지를 꼭지점으로 놓고 생각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니까 제품은 괜찮은데 가격이 문제인 것 같아요. 가격은 좋은데 프로모션이 뭔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또는 판매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복과 누락이 없는 의사소통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프레임은요, 종류가 거의 무한대입니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관점을 다른 사람 쓸 수 있도록 엄청나게 녹여냈고 만들어냈어요.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은 스와트 분석 들어보셨죠? BCG 매트릭스, 5S 이런 건 다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내 업무에 써본 적은 있나요?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게 바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걸 써봤고 안 써봤고를 떠나서 일단 이런 건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업무를 정리하고 전략을 개발할 때 가장 적합한 프레임이 뭔지부터 찾아봅니다. 왜냐면요, 이게 이제 일을 좀 쉽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업무와 내용을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프레임워크를 찾다 보면 내 업무에 딱 맞는 걸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 프레임워크를 만들면 돼요. GPT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지금 살기 좋은 세상을 살고 있어. GPT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내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데 참고할 만한 프레임을 제시해줘 라고 물어보잖아요. 엄청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럼 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라고 또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예시까지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생성을 해줘요. 그걸 참고해서 내 업무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GPT 이렇게 물어봤어요. 유튜브 컨텐츠 개발할 건데 참고할 만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해줘.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엄청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많은 프레임워크 중에서 저는 뭐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스토리텔링 프레임워크가 제일 좋아 보였어요. 이걸 가지고 초안을 잡고 내 관점도 정리해보면 아주 짜임새 있는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이건 진짜 해보는 게 중요해요. 해보지 않고 머리로 이해하려는 게 가장 시간 낭비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영과 연애는
실전이에요, 실전. 책으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자, 이거를 또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나라 모든 주니어들의 지상 최대 고민 뭡니까? 전매추죠. 전매추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게 또 나와. 이게 물어봤어요. 회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가는 메뉴를 딱 추천해줘야 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간단하게 정리해줘. 이거 물어봤더니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아주 친절하게 정리를 막 해줍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선호도, 제한사항, 최적의 메뉴를 3가지 기준을 놓고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해라라고 프레임워크를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인원수, 식사 장소를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선호도, 한식, 중식, 일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 우리가 평소에 정보를 조사를 해놓으면 이건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예산은 어느 정도를 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외부 요인까지 고려한, 요즘같이 날씨 좋을 때는 야외 식사하면 얼마나 이쁨 받겠습니까? 메뉴나 장소를 추천하는 것 자체가 사실 회사 생활을 정말 잘하는 의사소통의 기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저는 지금 전매추라는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실제 하시는 업무 내용을 그냥 그대로 넣으세요. 그대로 넣고 내가 이런 결과를 내길 원하는데 이런 것들에 참고할 수 있는 프로세스나 업무 프레임워크를 하나만 정리해도 여러분 업무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관점이 확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책을 추천하고 북클럽에서 함께 읽었는데 한 번 더 5월 달에 추천 도서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제가 보니까 5월, 6월이 진짜 중요합니다. 1분기는요 1에서 3월이죠. 이때는 연초기도 하고 뭔가 계획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의 에너지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근데 생각과 현실에서 계속 괴리가 생기고 어려움이 이게 막 계속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잠시 목표나 방향성을 접어두고 여기와는 거리를 두는 게 직장인의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회사 생활에서 뭔가 연초의 에너지와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면 이번 달 북클럽에서 로지컬 싱킹을 함께 실습하고 적용하면서 업무 기획과 보고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민하고 적용 프레임을 만들어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자극과 결과물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5월 북클럽에서는요 앞에서 설명한 원리를 활용해서 실제로 내 업무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작년 5월에도 제가 이 책을 동일하게 다뤘었어요. 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두는 거죠. 업무 보고서, 자료 조사, 심지어 기획안 정리까지 더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일잘러가 되는 커리큘럼으로 업그레이드 버전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에 들으셨던 분들도 지금 다시 리마인드 겸 또 이것에 적용까지 가는 심화 버전으로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북클럽을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기초부터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커리큘럼을 도울 수 있는 노션 템플릿도 특별 제작해서 제공할 예정이니까 사용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에 갑자기 로직으로 막 짜여질지도 몰라요. 5월 북클럽을 통해서 머리로만 똑똑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진짜 일잘러가 되는데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변화의 기회가 있는 이번 달 로지컬 싱킹으로 의사소통의 기초가 되는 기획력을 확실히 훈련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커리어 성장에 도움이 되는 많은 내용들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